결국 이거 보이는. 아 이제 이거 댓글 보려고 뭐안 세도 돼? 그래야 댓글 보려고. 네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댓글이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러네. 와, 나 잘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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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편안한 그동안 공연을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키 역의 네. 이일임 배우님 겸 연출님. 네 안녕하세요. 이일임 배우 겸 연출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극 찰랑찰랑한 제작사의 또 김양성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양성이고요. 아마 처음 뵙겠는데 극장에서 잠깐 뭐 스쳐 지나가면서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차츰 저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연기 쌤이시고. 네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 쌤이시고 또 뭐 공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 찰랑찰랑한 또 마무리를 잘했잖아요. 맞아요. 예, 아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래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무사히 감사합니다. 예. 다치지 않고 아프지 맞습니다. 않고 예.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또 우리 신우 배우가 또 아이돌이고 하니까 또 좋은 작품에서 좋은 캐릭터로 나와서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작가 겸 연출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해줘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보시는 입장에서 또 제작사의 입장에서 또 저는 신우 첫 공이 네. 객석에서 보는데 너무 떨려서 아. 공연을 보는 내내 너무 제가 긴장돼서 신우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 뭐 등퇴장은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 긴장해서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고 네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변의 평들이 신우가 캐릭터가 너무 잘 맞다. 평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나 내심 뿌듯했죠. 다행이에요. 제가 이거 후기를 좀 서치를 해보니까 네네. 그 신우 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격과 반대여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원래 좀 맏형으로서 조금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미지가.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이 쇼타로서의 모습은 팬분들께서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뭔가 뭐 물론 밝은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맏형이고 하다 보니까 팀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말수가 좀 적고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쇼타의 모습을 보시다 보니까 되게 놀래시기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연습을 상기해서 보니까 네. 혹시나 연습 때 힘들지 않았을까. 아. 너무 왜냐면 밝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신우를 또 모를 때고. 맞아요. 어때요? 힘들었어요? 아니면 괜찮았어요? 연습할 때요? 네, 솔직하게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연습할 저는 때 그냥 잘한다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쇼타 진짜요? 같은 성격인 줄 알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데 뭐 이렇게 했지. 네. 그걸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니면 조금 뭐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사실 연습할 때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었구나. 예, 솔직히 조금. 그럴 수 있죠. 이게 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돼. 캐릭터. 연출 가는 길이 조금 두렵긴 했었어요. 그랬구나. 오늘도 왔구나. 어떡하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안녕하세요.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네,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또 근데 또 형들이랑 또 다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사실 같이 했던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 형들이 진짜 다들 너무 성격도 좋고 다 착하셔가지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또 이렇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이끌어가 주셔가지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관객분들께서 사실 궁금하신 게 많으세요. 맞아요. 예, 관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시기를 조금 놓치긴 했죠. 맞아요. 중간에 사과드리겠습니다. 딱 중간 뭔가 이제 공연 중간에 이렇게 관객과의 데이트 뭐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았을 맞아요. 텐데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배우 형들 뭐 하루키, 카즈마 다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형들도 시간이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 연출님과 또 이사님 이렇게 해서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나분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혹여나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좀 이런 부분은 해소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그렇죠. 사실 찬찬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연출님께서 글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긴 하셨지만 연출님이 어떤 실제 이야기도 담겨 있잖아요. 완전 자전적인 얘기죠. 그쵸. 거의 100%.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 두 분이 또 친구시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저희들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쓰고 연출을 할 때 이제 제작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들어왔고 네. 이제 글을 쓰게 된 소재가 우리 양성 이사님이랑 이제 같이 살 때 옥탑방에서 같이 둘이 1년 넘게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얹혀 살았죠 사실은. 쇼타 제가 하루키 월세 네, 뭐 이런 뭐. 식의. 그때 그 얘기 대사들도 많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뭐 우리 바나분께서는 전혀 예상 못하셨던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인데 아마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찬찬의 에피소드입니다. 맞아요. 예. 아까 질문이 네. 첫 번째 나왔던 게 네. 하루키가 어디 아파요? 아, 그게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설정상으로는 또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 연습 초연할 때 뭐 신우 들어왔을 때 연습할 때도 우리가 대사를 굉장히 많이 어레인지를 좀 하긴 했어요. 네. 원래는 되게 대본이 명확하게 하루키가 어디가 아프고 왜 얹혀 살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제 배우들과 이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서 관객분들의 어떤 연극적 상상력을 좀 없애는 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다 보여주면 재미없지 않을까. 연극적 맞아. 상상력이 좀 있어야 연극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아서 사실은 많이 드러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연출님이 그동안 연습하시면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설명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하루키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뭐 혹시나 이름 연출 그 얘기해도 돼요? 뭐요? 그 엄마가 원래 이거고 원래 그거 실제 뭐 너의 실제 아니 뭐 근데 그런 거는 뭐 사실 거의 자전적인 얘기라서 아마도 짐작들은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또 다 제 얘기기도 하고 저희 집 환경이랑 또 비슷한 부분이 다 많아서 그래서 원래는 쇼타가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요? 무대 뒤에서 쇼타가 나와서 네네. 아예 대학 통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랬죠. 네. 원래 지금은 쇼타가 안 나오고 뭐 유키가 알려줬어 이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카즈마 혼자서 코이지죠. 맞아요. 통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키도 궁금해하더라고. 근데 이제 원래는 쇼타가 뒤에 그 위 높은 단에 나와서 맞아요. 아예 통화 내용을 다 들려줬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대사가 있었냐면 하루키가 아파. 그러면 어디가? 이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파. 라는 정도의 대사가 원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를 작가로서 설정을 했을 때는 가벼운 우울증부터 극단적으로는 자살 시도까지 굉장히 많이 열어놨었어요. 네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마음이 아픈 병이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상상했을 때 각자 느끼는 바가 좀 다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놨다가 마음이 아파라는 대사, 그러니까 쇼타가 뒤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완전 상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딘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 거지? 라고. 네, 그래서 좀 열어놓은 거죠. 사실. 많이 열어놓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 장면이 5개월 전 장면이에요. 맨 맞아요. 엔딩 장면이.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네. 점점 거꾸로 흘러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시 네. 리와인드 되죠. 다시 리와인드. 리와인드가 진짜로. 되죠. 네. 리와인드가 돼서 맨 마지막 뉴스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첫 번째 이제 음악까지 쭉 올라가는데 사실은
여러 번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사실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작가로서 숨겨놨던 어떤 음악 한마디 한마디 처음부터 나왔던 BG들을 다 거꾸로 이렇게 흘러가 리와인드가 되면서 이제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카즈마가 통화하는 부분은 이제 5개월 전에 통화 내용이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유키가 이제 친구인데 고등학교 누구냐? 동창 친구인데 이제 사실은 저희 구조가 극적 구조가 계속 실제로 카즈마랑 하루키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유키 장면에서만 다른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각자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재미있는 요소였던 게 이게 서로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맞아요. 마치 서로가 통화하는 듯하긴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서로 각자 통화하고 있었던. 맞아요. 네, 카즈마 코이지는 이제 유키와 통화하고 있었고 하루키는 아버지와 통화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래서 유키가 누구냐. 음.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하루키랑 왜 카즈마는 서로 통화를 하는데 왜 뭐 카즈마는 하루키한테 뭐 유키라고 부르냐. 그래서 혼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네. 유키 발음과 루키, 하루키의 루키 발음이 아 조금 오해 헷갈려서 이제, 잠깐만 놓치면은 맞아요. 루키 근데 이제 지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일본 이름이니까 하루키여야지. 근데 우리는 세 글자지만 근데 거기는 세 글자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루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루키를 잘못 들으시고. 근데 이제 부르는 경우가 그러지 않잖아 일본은.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럼 유키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다. 네, 네. 그냥 아예 그 하루키 소식을 전해준 네, 쇼타랑 친한 친구겠죠. 맞아요. 전해준 그런 친구였다. 네. 사실 그 뒤에 유키와의 통화 내용도 저희가 있죠. 녹음, 네, OST 테이프에 네, 다 그 들어가 있죠. 풀 버전이 있긴 하죠. 맞아요. 그 테이프가 이제 저희가 7번을 그걸- 보신 분들은 네. 받아가시는데 그 테이프의 그 녹음 내용을 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카스테이프 요즘에 그쵸. 그 플레이어가 없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음원을 드리긴 했는데 예, 예. 네, 혹시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또 들어보시면서 네. 유키가 누구인가 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오신 게 이제 작가 코노가와 하루키 사건은 완전히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하셨습니다. 요것도 헷갈려하신 분이 꽤 있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본을 쓸 때 네. 그러니까 우연이란 단어나 기적이란 단어에 이제 포커싱을 좀 줬어요. 왜냐하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이 워낙 많고 맞아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음,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그런 거를 조금 담고 싶었나 봐요. 글을 쓸 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 하필 카즈마가 왔을 때 동명이인의 사건이 라디오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저런 게 말이 돼? 너무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관객분들이 느끼시더라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어떤 장치였죠 사실은. 맞아요. 네. 맥거핀 아니 맥거핀 같은 장치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의 흐름에서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무책임하게 마무리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너무 작가로서의 욕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네네. 예, 동명이인의 똑같은 이름의 작가의 뉴스가 하필 그날 나와서 이제 하루키도 혼란에 빠지고 쇼타도 사실은 그 카즈마가 그러니까 코이지가 짠 건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모르는 사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가 실수를 한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7장에서 막 싸울 때 맞아요. 쇼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막 당황하는 장면에서 이제 진짜처럼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러면은 하루키가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하루키 그러면 이게 진짜 죽었고 네. 그럼 이 모든 상황이 하루키의 상상이야? 하루키는 귀신이야? 그런 이런 분도 계시긴 것도 얘기 하셨거든요. 나왔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 라디오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네. 이제 다시 짚어드리면 동명이인이 다른 인물일 뿐이다. 네. 그 라디오에 나온 작가는 그래서 그 작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우연으로 인해서 하루키와 쇼타는 더 혼란을 겪게 되고 네. 쇼타는 이제 본인이 코이지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어난 그걸 쓰게 만들었는데 뭐 이제 하루키라는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는 방송이 나오니 이게 코이지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나 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하루키는 어찌 되는 거예요?
하루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그래서 그 이후에 맞아요. 그게 저희 주제랑도 사실은 연관이 돼요. 네네네. 사실은 해피엔딩 이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찍고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것이고 네. 또 그 목표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루키의 결심의 맨 끝에 이제 그 하루키가 K에 대한 엔딩을 내리잖아요. 네. 네. 그- 네. 거기서 보면 그냥 먹구름에 거친 파란 하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 일상 있는 반복적인 평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먹구름이 끼고 또 파란 하늘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 그 K가 나는 다시 뭔가 해볼 거야. 이 밴드 경연대회는 실패했지만 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끝나는 엔딩을 하루키가 내렸다는 건 본인의 삶의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가정 환경이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힘든 일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쇼타 대사 중에 더 나빠지지 않아라는 게 사실 위로 아닌 위로가 되었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하루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적어도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가 아프고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도 상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쓰실 때 네. 연출님의 감정도 이입이 돼. 맞아요. 저 그 글 쓸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잘만 돼도 사실 배가 아픈 게 사람의 욕심이고.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차라리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괜히 나는 박탈감에 더 쟤보다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삶의 태도를 조금 내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가지면 충분히 견디고 더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그러면 이사님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하루키의 모습들이나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야기도 있죠. 있다 보니까 제 삶이 되게 정말 저도 그렇게 좀 힘든 상황에 많이 처해서 있어서 그거를 실제로도 그래서 일부러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이거는 앞으로 내 인생에 뭐 커다란 목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일 조금 더 힘내자, 그런 식의 좀 밝은 기운을 계속 갖고 있어서 하루키 보면서도 맨 마지막 아까 이름 연출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 근데 그게 막상 생각을 하지만 잘 일어나지 않는, 그쵸. 계속 없어져 버리고 또 다시 맞아요. 끌어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살아가다 보면 계속 뭐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더라도 내일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반복이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샨찬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더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우리 인생과.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 얘기하고 계실 때 네. 질문을 몇 개 체크했는데 네네. 그 이제 카즈마가 코이지냐, 왜 그렇다면 얼굴을 못 알아보냐. 그쵸. 뭐 그다음에 이런 질문. 쇼타랑 하루키 몇 살이냐? 그것도 질문해주셨어요. 그거 지금 몇 번 올라왔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먼저 뭐부터 답변을 해볼까요? 왜 못 알아봤냐? 못 알아봤냐? 왜 못 알아보냐? 도대체 친구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쓰려는 주제랑 또 아까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고, 맞아요. 뭐 15년 설정이에요. 15년 동안 연락이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무대에서 설명이 납득이 가려면 예를 들면 코이지의 외모가 엄청 뚱뚱했거나 뭐 엄청 이상했는데 갑자기 마른 애가 나타났으면 몰라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또는 또 말하던 애가 카즈마가 엄청 뚱뚱해졌거나 뭐 예를 들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뭐 머리가 엄청 길었거나 수염이 길렀거나 이런 외향적인 부분이 바뀌었으면 납득이 가셨을 텐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경험했던 거를 확실할 수 있었던 게 15년 전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길을 못 알아봤어요. 걔가 그렇게 외모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주변에 물어봤죠. 이걸 글을 쓸 때 너는 15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를 못 알아본 적이 있어? 근데 거의 3명 중에 한두 명
그러니까 거의 한 60% 이상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써도 되겠구나.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기적과 우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연기할 때 사실 초반에 대본 리딩 할 때나 이럴 때는 15년이더라도 못 알아볼 수가 있나? 근데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알아본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게 부딪히지 않는 설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수월하게 연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공연상에서도 보면 하루키랑 쇼타가 라디오에서 사망했던 소식이 들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막 둘이 싸워서 막 정신이 울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카즈마를 대할 때 배우들이 보면 시선을 잘 못 보고 약간 고개에 숙이고 있고 이렇게 잘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설정도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황상 얼굴을 네. 뭐 자세히 쳐다볼 수 없죠. 이렇게 보고 뭐 편한 자리가 아니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시영 카즈마 같은 경우는 그 반갑습니다 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을 반갑습니다 시켜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효타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 뭐 맞아요, 당황해서 차 한 잔 이렇게 빠지는 네. 그런 디테일들이 배우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럼 쇼타는 15년 동안 백수였나? 쇼타는 15년 동안 백수였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집에 온 게 5개월이니까. 백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도 무언가 꿈이 있는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무언가 마냥 노는 걸만 좋아하는 아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집에서도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뭐 그랬는데, 다만 본인의 길을 뭐 본인이 원하는 길을 정확하게 못 갔을 뿐인 거지, 백수는 15년 동안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긴 했었어요. 얘가 그렇게 무책임한 아이는 아니다. 그 15년 동안 백수면 어떻습니까 또. 셔타의 나이를 궁금해하시는데 네. 요것도 재밌는 게 네네네. 그 우리 교복신 있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은 내년에는 제 대사 중에 내년에는 내가 주인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난 나무야 하는 거 보니까 선배들이 있는 것 같고 그쵸. 주인공을 못하는 나이인 거죠. 네. 그러면 고1이나 고2라고 그쵸. 그럼 이제 17살에서 18살. 18살이고 15년이라는 설정이 저희가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나이가 33에서 4시. 그 정도 나이 정도 되는 거죠. 그쵸. 딱 제 나이라서 네. 저는 더 감정이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30 뭐 러프하게 잡으면 31살, 30살에서 32살, 34살 요 정도 안에 다 들어와야 맞아요. 스토리가 맞긴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배우분들 중에서 막내고 하루키랑은 친구 설정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하루키 역할의 형님들이 약간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혹시나 너무 이 뭔가 친구처럼 안 보여지진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팬분들께서는 뭐 그런 얘기 해주셨던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 한 번도 안 계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오히려 저희도 하면서 그냥 되게 친구처럼 잘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형! 신우 형! 둘의 나이 차이가 지금 꽤 됩니다. 그쵸. 제가 나이가 워낙 많아서. 아니. 띠동갑. 이렇게 띠동갑이죠? 네, 이렇게 두 띠동갑이에요. 또 네. 띠동갑. 우리 다 양띠입니다. 네, 다 네. 셋 다 양띠. 그런 또 맞아. 성재형 얘기가 또 나오긴 했는데. 아하. 근데 이제 약간 연극이라서 허용되는 부분 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영화나 네. 드라마는 뭐 진짜 말이 안 되고. 음. 근데 이제 연극은 무대니까 막 젊은 분들이 이제 막 할아버지 분장도 하시고 애기도 그쵸. 하고 막 하니까 사실 그쵸. 무대가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나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진짜 동안이시네요. 이렇게 띠동갑처럼 절대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 얘기하는 거야. 양성. 예,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에 또 쇼타 옷은 바뀐 건가요? 포스터에서는 초록색 가디건인데 그런 때안 입었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되게 또. 그런 또 비하인드가 또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 누가 뭐 저희가 공개된 포스터에서는 네. 제가 초록색 가디건을 입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공연하는 기간이 이제 1월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처음 했을 때는 반팔이었어요. 네, 반팔 지금 같은 설정이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월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시기 공연 안에 들어오는 그 시기가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는 라인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원래는 뭐 귓드라미 소리를 넣었다가 예를 들면 이제 배우들 땀이 너무 많고 덥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게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과감하게 계절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매미소리로 바꾸고 네. 여름 설정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건 연습하면서 맞아요.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뭐 포스터를 보시고 초록색 가디건을 상상하고 오셨던 맞아요. 분들은 원래 입으려고 했죠.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몇 개 좀 받아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두 분께서도 뭐 이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혹시?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궁금하길 바랬던 게 뭐냐면 네네. 제가 일부러 좀 많이 꽁꽁 숨겨놨어요. 네네. 왜냐면 이 찾는 재미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난 이제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거죠. 바쁘게 한번 보러 오신 분들을 할 때도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숨겨놔가지고 거의 이제 뭐 카즈마가 코이지냐, 동명이인의 라디오 작가가 하루키가 아니냐, 네네. 그리고 유키가 아빠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쵸, 그쵸. 예, 나머지는 그렇게 막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뭐 앞부분에 설명해드렸던 내용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질문은 저희가 3장에서 네. 뮤지컬 시나리오 만들기, 시나리오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 써 있어요? 되게 웃기는 질문이긴 하지만 책에 써있냐? 책에 써 있는 거 읽는 거예요? 아니면 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 글자만 써 있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거 공개해도 돼요? 공개합시다. 공개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사실. 원래는 네. 안 써 있었어요. 그죠? 원래 다 외웠죠. 원래 네. 다 외웠어요. 원래는 다 외웠는데 이제 배우들이 대사량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리허설하면 좀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고 워낙 그게 배우들은 감정이 들어간 연기들을 사실 잊지 않거든요. 대사가 길어도. 근데 그건 이제 정보 전달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모든 배우가 다 외웠지만 이제 버벅거리고 리허설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 정보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아예 다 써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읽었죠. 네. 읽으면서 그 중간 중간에 또 대사, 뭐 하루키와의 대사 주고받는 대사들도 있었고. 네. 보였대요. 네. 앞에 사진 보여요. 잘 보였구나. 살짝 네. 보였어요. 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다 외웠는데 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네네. 여기 두 배우분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공연하면서 네. 이 장면은 나한테 가장 인상이 남는다. 그 부분이라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어떤 부분. 부분이 좀 힘들었다. 그 딱 2가지. 인상에 남는 부분. 네. 사실 저는 뭐 많은 씬들이 인상이 남는데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도 하나만 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쇼타의 입장으로서는 전 첫 등장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첫 등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쇼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보여지는 장면이니까 맞아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중간보다 더 첫 등장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그 연출적으로도 중요했어요. 네. 처음에 쇼타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더 뒤에 그게 흐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더 보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처음 등장할 때 제가 그런 걸음걸이나 그런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임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 저도 비슷해. 첫 장면인데 이제 이게 사실 배우랑 작가랑 연출 같이 돼 있어서 첫 장면에서 이제 하루키가 힘들게 돌아와서 하는 그 장면 캐릭터와 네네네. 쇼타에 상반되는 캐릭터가 딱 부딪혔을 때 오는 그 얘네 그쵸. 뭐지? 그쵸. 얘네 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지? 하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했던 장면이라 맞아요. 이제 그 장면이 저한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코이지 독백신. 그 독백신은 사실 저한테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써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이라 네네네. 그리고 초연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감정씬들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맞아요. 코이지의 독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키가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독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죠. 힘든 점은 없었어요? 힘든 점이요? 네. 힘든 점. 원래 저희들이는 고민했던 게 쇼타가 워낙에 밝다 보니까 네네네. 신우는 그게 아닌데 네. 이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맞아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는 신우가 원래 밝은 애인 줄 알았어요. 그거 이제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였나? 잘 뽑았다 생각했죠. 이게 사실 연출에 가면은 어. 다 형들이고 막내였잖아요. 막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더 밝게 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고민을 공연 딱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부터 고민했던 게 쌤이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물론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쇼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많이 같고 했죠. 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그 쇼타의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 약간 수명을 깎아먹는 느낌? 수명을 앞당겨 쓰는 느낌? 그래서 제가 네. 저랑 이제 공연할 때 분장실에 와서 분장을 봤잖아요. 그럼 제가 신우한테 오늘은 몇 년 땡겨 쓸래? 오늘 수명을 땡겨 써야 돼? 그냥 해도 돼. 오늘 조금 땡겨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좀만 땡겨 써. 좀만 땡겨 쓰자. 이렇게 장난쳤던. 맞아요. 한 3일 정도만 땡겨 쓰고 맞아요. 왜냐면 공연을 딱 하고 나면 진짜 어떤 공연을 했을 때보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1, 2장 초반에 이렇게 막 대화 주고받고 재밌게 우리가 뭔가 우리 일상을 막 보여주는 씬들인데도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땀이 원래 별로 없는 편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텐션을 올려서 에너지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좀 약간 어려웠던 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이름 배우는 배우님? 저는 이제 뭐 어려웠던 거는 사실은 뭐 애드립이죠 사실은. 애드립이 저희가 허용이 되는 공연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작가로서는 조금 애드립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긴 한데 또 팬분들도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타협 이런 게 좀 힘들어서 저도 뭐 애드립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뭐 배우들마다 경중의 차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느냐 연출로서 작가로서 아니면은 나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놔뒀죠. 많이 놔두고 그쵸. 즐겁게 하길 바랬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뭐 저도 애드립하고 무대에서 뭐 극이다 보니까 밝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좀 재밌게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 맞아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배우 입장에서는 이 극이 드라마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애드립으로 인해서 뭔가 덜 볼 수도 있으니까. 흐름이 덜 보여지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진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았을 때 감정이 분출이 되려면 앞에가 잘 쌓여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애드립으로 인해서 다 이게 허물어질까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해주시니까 또 안 하기 또 예. 뭐 사람이 이제 그 무대 고민이 엄청 많아지죠. 맞아요.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다음에 뭐 쓰고 나올 거야? 다음에 또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좀 그 중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작 이사로서는 그 부분이 배우분들이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팬들이 또 그렇게 허락이 되는 공연의 그 장르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캐릭터도 그렇고 일상 연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했는데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예술인으로서의 평생의 고민이죠. 맞아. 그죠. 뭐 보시는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네. 근데 사이에서 어쨌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았어요. 네. 캐릭터를 벗어나지 않는 애드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건 오케이. 근데 이제 맞아요. 캐릭터를 벗어나거나 내용이랑 상관없는 애드립 할 때는 저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이제 음. 그런 거는 뭐 배우로서도 저도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맞아요. 많은 배우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라분들께서 앞으로는 애드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알아서 잘 할 거니까. 너무 또 좋았던 분도 있고. 맞아요. 애드립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으니까. 네. 음.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서 좋았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토끼 얘기도 있네요 또. 네. 토끼.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극중극하면서 누구세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라이브 중이에요 라이브 중. 대표님 인사 한번 인사. 오케이. 네. 또 바나분들께서 대표님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럼 인사 한번 하고. 아 그러니까요. 저 당황하시다. 아무튼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건 관대가 있었으면 또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 해공에서도 하긴 했는데 네. 일본 배경인 이유. 일곱 배경의 아, 이유.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작가기 때문에 너무 많지만 혹시 어떠세요? 우리 신우 배우님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죠. 왜 일본이냐? 왜 일본이냐? 아니면은 이름을 바꾸고 뭔가 차이가 좀 비슷한 부분도 사실 이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름에서 오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후기를 많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 걸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왜 일본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뭐 그게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일하는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이름이었을 때 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덜 믿어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드라마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더 이 이름 배우가 글을 썼어? 이렇게 보실까 두렵기도 했던 부분도 솔직히 있기도 하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게 연필로 쓰게 하고 싶었거든요. 좀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일본이랑 잘 맞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좀 이거 있었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게 초반에도 보시면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쵸. 잘못 전화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하는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설정이 저는 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성이 엄청 많대요. 그쵸. 수백 개.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백 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 충분히 오해하게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 뭐 질문 중에 네. 메모판에 있는 일본어 글귀들은 어느 분이 적은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이거를 이거 소풍 팀에서 적은 건가요? 네, 이게 네.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는 비하인드 덩어리 맞아요. 뭐냐면 저희 무대 디자이너님이 무대 소품 디자인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대 디자인 해주신 분이 소품을 해주시는데 디자이너님이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고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어요. 중학교까지인가? 그래서 그 뒤에 사진 보시면 다 디자이너님이 일본에서 어린 시절 사진도 꽤 붙여져 있거든요. 네. 영수증도 일본에서 다 일본에서 다 했던. 그래서 일본도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가시고 그래서 그 분이 다 직접 소품 디자이너시니까 다 써서 연관되게 붙여주셨고 그 안에 있던 말들은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렇게 명언들 써놓은 거 그게 굉장히 많이 있다. 맞아요. 하나 전부 다 디테일하게 써놨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까 질문 중에 하나는 네. 그 카즈마 코이지가 보낸 100만에는 진짜 카즈마가 벌어서 보낸 거냐? 벌어서 보낸 돈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다른 투자자가 또 투자를 한 거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카즈마가 진짜 그래서 뭐 성공을 해서 카즈마가 정말 성공해서 돈을 준 거죠. 카즈마는 공연 제작자가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뭐랑 인간이 되어 있냐면 혹시 신우 씨도 알았나? 왜 공연 제작자가 됐을까? 왜죠? 그게 하루키가 연극부에서 그거 나무신에 보면 연극부 글을 막 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 그 독백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루키가 하는 모습을 맞아요. 이런 애가 뭐 얘는 나한테 이런 기운을 왜 주지? 라고 말하는 그 태도를 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하루키 영향을 준 거예요. 연극부 출신이고 코이지도 사실은 글 쓰는 거를 좋아했고 네네네. 뭐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하루키의 영향을 받아서 공연 제작자가 된.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작사가 된. 그래서 진짜 유명한 제작사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설정이 있었죠. 네, 부자 맞습니다. 네, 부자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지게 맨 끝에 수트를 입고 등장을 바랬어요. 잘 사는 사람처럼. 그쵸. 딱 멋지게. 맞아요. 무대에서 보였나 모르겠는데 카즈마 나왔을 때 그 한쪽이
카즈마 집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까만색 맞아요. 내가 그래서 조금 설정상으로. 더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뷰티 있게 그 책들도 보면 고급- 맞아요. 고급 책들이 좀 명품 있었는데 네. 예, 가구도 프라다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있었고 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코이지가 하루키의 영향으로 하루키한테 인상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서 네. 이제 공연 제작자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카즈마가 이제 돈을 보낸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만화분들께서도 우리 카즈마한테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잘생겨서 네. 오이중 배우님, 뭐 시영이 형, 태연 배우님. 박태현 태연이 형, 네, 아, 너무 잘생겼다. 맞아. 일부러 또 제가 아 또 이렇게 비주얼로 비주얼로 뽑아야 연기도 잘하지만. 아 그렇죠. 네. 연기도 정말 잘하지만 뭔가 이 둘과는 네, 느낌이 네. 확 다르. 상반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다운 딱 그쵸. 각지고 정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아 맞아요. 그런 배우들이 해야 맞아요. 이 친구의 캐릭터 3명이 다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형들이 다 키도 크고 너무 맞아요. 잘생기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장 너무 잘 어울리고 그래서 진짜 카즈마 역할에 딱 알맞았던 것 같습니다. 욕하는 대사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욕하는 대사 관련해서 사실 아 예 여기 이게 중간에 어떤 뭐 찬찬의 재미 요소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근데 욕하는 대사 관련해서도 반화분들께서 재밌게 보시긴 하시는데 맨 처음에 당황도 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가 갑자기 욕을 해? 뭐 갑자기 욕을 해? 아, 그거가 그 욕하는 대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또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네. 하루키 대사 중에 이건 극이야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해. 음. 그러니까 이제 하루키는 연극부 출신이다 보니까 무대에서 쓰는 용어와 일상 용어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히 있었던.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을 쓰려고 했는데 쇼타는 귀엽잖아 얘가. 근데 왜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여기 있었네? 휴!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루키 그렇게 과장되게 좀 연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싫었던 거예요. 막 음. 하하하 이런 게 아니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연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효타 생각에는 욕도 하니까 우리 욕도 하자. 그래 진짜 일상처럼. 노래 부를 때도 욕하면 어때? 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연극 무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죠. 순수한 인물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 앞에 의 대사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키의 이야기들이고 하루키가 이야기를 쓴 거고 그 뒤에 쇼타가 이제 상상해서 말했던 거. 바꿔서 네. 네, 일상 대화로 바꾼 거예요. 내가 쓰면 이렇게 쓰겠어. 맞아요. 그렇게 된 어떤 거죠. 부분이었기 때문에 욕도 나오고 좀 더 일상처럼 좀 더 맞아요. 뭔가 러프한 그런 욕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 배우는 욕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뭐 속이 확 시원한가요? 시원하기도 했고. 점점 뒤로 갈수록 욕을 막 찰지게 하던데. 아니 근데 신우 이미지에서 욕을 하니까 난 전 귀엽던데. 아, 물론 네. 귀엽게 하기도 했지만 네. 막 아유. 이렇게 뭐라 욕 같지 않았어요. 저는. 맞아. 저는 모니터 볼 때 네.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아 그래요? 신우 배우가 막 한번 이런 거 해주세요 하는데 라이브에서. 아니 어떻게? 아니 공연인 하면 재현을 한 쉬시는 거죠 그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때 막 연습할 때도 사실 초반에 기억나세요? 대본 리딩 할 때 정말 찰지게 했는데 연출님께서 이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팔 해야 돼요. 발음을 뭔가- 좀 귀엽게 해달라. 우리가 맞아. 이거 진짜 욕을 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저희 그게 맞게 그래서 좀 음, 귀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막 이런 분도 계세요. 팬들이 찰나찰나한 응원 카페나 응원 광고를 낸 거 아세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알죠. 있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저 자리에 가서 빌어서 봤습니다. 거기 가서.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나분들께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연극을 한다고 해서 맞아요. 또 살랑살랑 응원도 영상이나 이렇게 광고도 내주시고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예.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큰 절까지 하고 싶네요. 진짜. 진짜 감사해요. 카페도 있었어요. 맞아요, 알아요. 아유 진짜 진짜 또 더 있을까요? 혹시 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혹시나 해소가 안 됐던 부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이런 거 이런 것도 궁금하셨다. 꿈꾸는 소년 외에도 노래가 있나요? 듣고 싶다. 내 친구의 뒤통수는 어떤 넘버냐? 노래가 있는데 제목만 나온 거냐? 아니 원래는 노래가 있었어요. 음. 노래가 있고 OST에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냥 보너스 트랙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많은 배우들이 노래를 연습시켜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안 했더니 그 우리 공연 중에 애드리브로 막 뭐 땜빵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얘기해도 돼요? 네, 맞아. 그 불쌍한 친구의 뒤통수는 그 쇼타가 맨 뒷자리에 창가에
햇살 딱 나오는 그 끝자리 있죠. 왜 네네네네. 짱들 낳는 자리 그쵸, 그쵸. 있잖아.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네. 앉아가지고 애들 수업을 쫙 하는 거를 보는데 음. 모두가 흑색 칠판을 보면서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햇살을 딱 보면서 너무 예쁜데 햇살이? 그리고 싹 이렇게 봤는데 모든 애들 뒤통수가 칠판의 향을 보고 그치. 참 불쌍하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자기는 이렇게 좋은 날에 그래서 막 썼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못 썼죠. 이제 그 연주를 못했죠 저희가. 이게 팬분들도 보셨으면은 또 재밌어하셨을 부분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예. 진짜 불쌍한 내 친구의 뒤통수는 뒤통수. 있던 넘버였다. 아, 그러면 만약 혹시라도 재공연하게 되면 그러면 하겠죠. 그거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겠네요. 노래가.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쇼타는 공부를 안 하고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맞아요. 놀았죠 뭐. 자연과 함께하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예. 좋아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맞습니다. 네. 찬란하고 찬란은 언제 다시 돌아오나요? 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고민 중입니다. 보통 대학로에서 이렇게 시즌으로 하는 공연의 주기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팬들이 또 너무 자주 오면 또 많이 안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냥 그 제작사로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요 안에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쯤이면 어떨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이게 마지막 같지 않은 느낌도 있었어요. 뭔가 계속 진짜 이 공연의 주제였던 해핑처럼 진짜 진행형 같은 느낌. 아직도 공연이 안 끝난 것 같은 느낌.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랬는데 그래서 더 재연을 하게 되면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팬분들께 너무 좋아해 주셨으니까. 아니, 다음에는 저희가 3명 나오잖아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우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우리 신우가 하루키를 하고 우리 산들 씨가 쇼타를 하고 공찬 공찬이가 씨가 가지마를 하고 그래서 제목을 B1A4의 찬을 소철하면 한번 하면 어떨까? 저는 너무 찬성이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매번 배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죠. 그리고 네. 어느 날은 쇼타 어느 날은 하루키. 뭐 카즈마 그쵸. 셋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쵸. 지금 바라분들도 다 대박. 너무 재밌을 것 같지 너무 않아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찬성이에요. 이런 표현 해주고.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게 그 각 캐릭터마다의 어떤 매력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게기도 하고. 이건 제가 뭐 쇼타를 해서도 그렇지만 저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네. 이 배역을 진짜 산들이나 뭐 공찬이나 제 다른 친구들이 다른 배우분들이 해도 너무 재밌겠다.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진짜 재연을 하게 되면 정말 상황이 맞는다면 그러면 진짜 그거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캐스팅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박이죠.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섭외를 하면 네. 그 B1A4 그룹 3명이니까 네. 하시고 다른 아이돌 또 3명에서 계속 더블 트리플로 해서 아이돌로 아이돌 그냥 정말 뭐 그렇게 해도 찾아- 되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대박이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바나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쓰고 있는 새로운 작품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뮤지컬이 될지 원래 연극 워낙 좋아해서 연극이 될지 근데 연극을 해도 또 음악이 나오지 싶긴 해요.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찬란하고 찬란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작품,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뮤지컬 뭐 하시면 저한테 곡 아니 써달라고. 아예 신우가 곡을 쓰고 제가 글을 쓰고 같이 한번 쇼타 그렇죠. 하루키네 또.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또. 그렇네. 오. 그게 그렇네요. 한번 또.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찬찬. 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천천히. 여기 하루키, 쇼타, 카즈마, 코이지 이 배역 이름이 네. 다른 공연에 또 다른 작품 갔을 때도 어때 한두 개는 연결을 계속해서 진행을 마치 해도 같은 세계관인 네, 뭔가 것처럼. 뭔가 원 스텝, 투 스텝이 그럼 계속 일본 배경이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봐야죠. 네. 코짜마 따오던 그럼 카짜마 기회를 따오던. 한국으로 기회를 시키죠. 그래도 갑자기 되죠. 하지만 예. 저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죠. 슝 비행기 오는 거예요? 찬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마블 유니버스래요. 찬찬 유니버스. 좋아요. 싱얼롱도 너무 좋았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3,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3,000. 네, 3,170
네 분께서 보고 네, 계십니다. 아이고 이제 사실 뭐 찬찬 후기 뭐 리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혹여나 궁금증이 안 풀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고 네네. 슬슬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 말도 있고. 네네. 신우상 너 그러다가 또 너 그러다가 또 이거 지금 신우 배우님 너 그러다 또 하고 끝나죠. 나도 많이 아, 나왔었는데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아 이 다음 대사 뭐냐? 뭐냐? 아 왜 그거는 네. 다음번에 또 뭐 하려고 하냐? 아니 쇼타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키의 어떤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 저는 사실 제가 제 서브텍스트는 하루키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야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설정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쇼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과연 코이지와 통화를 했을 때 쇼타가 그럼 너가 뭐 대본을 부탁해줘 뭐 이런 내용까지 쇼타가 다 꾸민 거냐?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쇼타는 단지 코이지가 나도 뭐 도와볼게 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던 상황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따로 나누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하루키가 글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쇼타가 그걸 말했을 거고 또 제작사인 우리 카즈마도 알고 있었을 거고 해서 아마 대본을 의뢰했을 때 갑자기 내 친구한테 대본을 누가 의뢰해? 그렇죠. 쇼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코이지밖에 없다. 코이지가 꾸민 일이구나. 이걸 도와주려고 했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걸 모를 때는 쇼타가 돈을 돌려주면 안 돼 해서 막 쓰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글을 쓰게 하려는 것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뒤에 가면.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연기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맞아요. 쇼타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망설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연출님께서 그때 요구하셨던 거는 진짜 쇼타가 이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낫다. 맞아요. 그게 더 명확히 하긴 했어요. 배우는 힘들었겠지만 맞아요. 이 찬찬을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은 그 초반까지만 해도 쇼타는 왜 돈을 쓰려고 하지? 쟤 돈 쓰고 싶어서 저렇게 부추기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선배가 코이지를 혼내러 따로 데려올 때 인형을 한 의미가 따로 있나요? 그거는 우리 초연 때 지금 조연출이었던 그때 조연출이 지금도 연출 원래 유명한 그 우리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나 하고 있는 표상화 연출이 교복으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저희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근데 교복으로 옷을 완전히 환복을 해야 되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면이 필요했고 그 장면에서 그러면 연극적 상상력이 많은 작품이니 인형까지 나와서 하면 다 너무 재밌게 보시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디어를 줘서 인형으로 코이지를 해서 선배가 혼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제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뒤에서 만나서 하면은 인형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면 엄청 재밌겠다. 찬찬히 잘 맞는다 이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연 때 시영이가 원캐스트였어. 시영 카즈마가. 그래서 시영이가 그 선배 대사를 거의 다 만들었죠. 혼자서.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시간을 재보니 한 3, 4분 정도 네가 말을 해야 돼. 너가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는지 인형한테 코이지를 생각하고 답답함을 토로해. 그걸 제가 받아 적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 대사가 이제 지금 대사 픽스가 된. 많은 그런 비하인드가 있네요. 네, 도와준 거죠 사실 시영이가. 관객분들은 사실 그 토끼 인형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코이지 인형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심지어 토끼 인형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가소품이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다이소에서 저희가 원래는 그 코이지 인형은 제작을 했고요. 코이지 인형이 나오기 전에 코이지 인형으로 쓰던 가수품 대신으로 쓰던 가수품이었어요. 그 인형을 세워놓고 코이지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연습할 때 인형이 제작될 동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들이 손에 계속 익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쓰게 된 거죠. 다른 맞아, 용도로 쓰게 된 거죠,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뭐 귀도 묶고 묶고, 이제 뭐도 달고 액세서리 달고. 맞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네네네. 그래서 품절이래요, 품절. 야, 진짜요? 네. 저 오늘 이거 가져올까 하다가 토끼를 아. 지금 저희 다시 보관했거든요. 네. 토끼를 야. 어떨까 하다가 소품들을요. 보관해서 지금 자 박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그 토끼의 비밀은 네. 다리가 길다. 다리 생각보다 길고. 다리가 길다. 맞아. 앉혀놔서 맨날 작아 보이는데 다리가 거의 롱다리, 너무 롱다리예요. 맞아. 야 품절.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코이지 인형 굿즈로 내주실 생각 없냐고. 근데 그 인형 꽤 비싸요. 맞아요. 그게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제작비 내려고 많이 했어요. 들었어요, 그 인형도 비싸지만 굿즈 예산이 안 됩니다. 네, 그 위험합니다. 굿즈 제작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인형 네. 제작비는. 그쵸. 그래서 예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죄송합니다. 키림으로. 얼마 들은? 그 인형. 그 인형 하나. 그 인형 하나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코이지 인형? 그 인형. 아니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쵸? 네, 여기 그래. 꽤 거의, 비싸네. 예. 그럼 인형이. 이게 생각 외로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수제라다 보니까 좀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굿즈로 하면 꽤나 좀 쌀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우리 카즈마 배우들이 그 인형을 엄청 봄을 다루듯이 엄청 그래서 비싼 인형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딱 야 너 따라와 하고 들어가서 뒤에서 털고 네. 닦은 다음에 잘 올려놔 모셔두고. 네. 맞아요. 뭐 이거는 뭐 가벼운 거긴 하지만 사탕 무슨 맛이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탕. 맨날 먹고 나면 사탕 무슨 맛이었어? 그거 다 다르잖아. 네, 맨날 달라요. 전 안 먹어봐서 몰라요. 뭐 어떤 날은 뭐 오렌지 맛도 있고, 파인애플 메론 맛도 메론도 있고, 뭐 다양했는데 사실 맛도 기억 안 나요, 사실. 그냥 그 순간 전 달달한 거 먹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좋았대잖아요. 근데 이게 먹으면 침이 많이 생겨서 아니 당 충전되고 좋았어요. 대사할 때 막 이렇게 근데 침이 좋을 수 꼬일 있어. 텐데. 그리고 잘 먹더라고요. 맞아. 근데 금방 뺐잖아. 근데 좀 먹고 바로 이렇게 하던데. 뒤에서 엄청 빨아요. 빨리 빠졌구나. 뒤에서 먹고 왔구나. 당 충전을 싹 한 다음에 다시 또 공연에 아니 임하는. 무대에서 보면 조금 먹다가 내려놓길래 맛이 없나? 엄청 빨아요, 진짜. 바꿔야 되나? 막 그 생각했었는데. 뒤에서 먹는 소리 들렸다고 하는데. 와 대박. 뒤에서 까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또 어느 날에 공연하다가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그 극장이 너무 잘 들리죠. 네, 그래서 뭐 옷걸이 넘어졌다 그러고 뭐 연극의 또 묘미죠 또. 예. 알겠습니다. 뭐 겁나 부스럭거렸대요. 겁나 부스럽고. 죄송합니다. 극장이 너무 딱 붙어서 쉽지가 그래서 않았어요. 연출님이 항상 이제 사탕 미리 까놔라. 근데 몇 번 까먹고 뒤에서 대사 치고 있는데 푸스럭푸스럭 이거 소리 나서 미리 까놔야 된다고 신우야. 맞아. 그랬던 적도 있었죠. 네. 맞아요. 앞열 부분 앉은 분들은 아마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 극장이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들리게. 너무 잘 들리게 들려서 아. 진짜 숨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암전 때 어떻게 이동해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 좀 계시는데. 보여주세요. 암전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암전 때 이렇게 자, 이러고 암전입니다. 아니 우리 배우들 10명 중에 신우가 제일 느려. 신우가 야맹증이 좀 있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신우가 제일 느려서 그 장면 있잖아. 맨 끝에 옷 덮고 자는 장면. 그래서 카즈마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면 하면서 막 그 장면 있잖아요. 웃는 장면. 그 장면 할 때 빨리 우리 슈터들이 누워야 그렇죠. 빨리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신우는 저 먼저 책상 엎드려 있으면 신우 실루엣이 이렇게 해서 옷 찾는 것도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사고 안 나는 게 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지? 야광 테이프가 붙여져 있으니까 곳곳에. 그래서 저희 진짜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다칠 일 없어요. 그냥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데 괜히 저희 바나분들 저 무대 뒤쪽에는요 낚시 그 바늘 찌라고 알죠? 케미라고 하는 걸 네. 그게 사방에 쫙 붙어 있어요. 맞아. 네. 보통 붙이면 안 뮤지컬 대극장에서나 붙이는 정도의 규모가 뒤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암전될 때 딱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볼게요. 네. 뭐 말씀드리면 무대 뒤에서 지금 살짝 끊기긴 하는데. 끊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같이 끊기고 있는 거예요? 네.
끊기나요? 뭔데? 끊겼다. 다시 또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거 말씀드리면서 또 마무리 지어볼까요? 이제 그럼 찬찬에 관련된 뭐 없는 거죠? 더 말씀드릴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뒤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네. 네. 에피소드 얼마 전에 저희 타코야키에 그때 신우였는데 신우가 그랬나? 왜요? 제가 대현 배우 대현 쇼타랑 공연을 하는데 타코야키다 한 다음에 이제 타코야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돌려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비닐봉지 꺼내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전날 공연팀이 먹던 막대 사탕이 그대로 이 있었어요. 일자로 꽂혀져 있어서 너무 당황해서 둘 다 대현이랑 원래 전 팀이 이제 프리셋을 해주고 네, 가는 그렇죠. 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딱 나와서 제가 애드립으로 야 타코야키에서 나 먹으라고 사탕을 주셨네 다행이다 이랬는데 대현이가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대현이가 내가 먹던 거야 이래가지고 아니 방금 꺼냈는데 네가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그게 설정 붕괴가 되는. 붕괴가 되면서 둘이 한 5초 정도 정적이 흘러. 정적이 흐르면서 다음 거 넘어갔다. 아. 저는 이게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또 이게 프리셋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뭐 없었어요? 저요? 네. 뭐 많았던 것 같은데. 뭐가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많았어요. 안 나오거나 그런 적 없죠. 옷을 안 갈아입거나 안 나오거나. 그거 있구나. 뭐 넥타이를 안 하고 오거나 안경을 안 하고 보통 그런 경우. 티셔츠를 뒤집어 입은 적은 있다. 그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끝나고 알았잖아요. 네, 전 끝나고 알았어요. 난 2층에서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초반이에요. 네. 우리 저희 맞아요. 거의 초반인데 보통 이게 뒤집어 입으면 목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등이 파이고.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 뭐 택이 여기 이렇게 딱 보이고 이렇게 그 자국이. 맞아요 기억난다. 그러니까 한 2번, 3번 그랬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그래요? 네, 저 2번, 한번 3번 봤어요. 그랬어요. 다 알았다고 하시네요. 네, 옷을 또 뒤집어 입었다. 그리고 네. 또 그런 아까 쇼타 말씀드린 같아요. 그렇네요. 또 네.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무대 뒤에서 아마 그 카즈마가 이제 코이지 인형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옷을 막 갈아입는데 맞아요. 옷걸이가 퉁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우당탕 소리가 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는 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바지를 못 입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당황해. 뒤에서 본인이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떨어졌어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안돼 빨리 갈아입어야 돼 이러고 정신 차리고 갈아입고 그런 적도 있었네. 저 그 소대 뒤쪽에 네.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 그 조명, 음향 오퍼분들은 보지. 모니터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신우 배우가 했던 거. 옷 가리는 그 카메라 있어요? 그럼요. 뭐야 거기는 없죠. 뒤쪽에 아, 저쪽이구나. 그쪽에 옷걸이 없어요. 맞아. 옷걸이 때는 배우 프라이버시 때문에. 봤으면 또 클럽이다. 또 거기 말이 없죠. 당황했을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닭목 분리 사건. 그것도- 목이 분리가 됐죠. 네. 근데 승훈 그게- 형이랑 할 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분리 원래 되는 구조긴 한데 네. 너무 세게 쳐가지고 뭐가 분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달 받았어요 저도. 사실 이게 그 설정상으로는 쇼타가 장난치려고 그 쿠션 밑에 꽂아놨는데 이제 슬 누웠는데 삥 울리면서 놀래는 그 설정인데 어느 날은 안 울린 거예요. 그게. 예, 그냥 휙 잘못 내려가지고. 목이 빠졌구나. 울려야 또 서로 이렇게 놀래고 그런 어. 이야기 진행이 되는데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거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어떤가요? 지연 쇼트랑 할 때 네. 제가 닭을 봤잖아요. 네. 이거 치워줘? 하면 아. 얄미워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 소품통에 던져야 되는데 어. 그냥 바닥에 안 들어 꼬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구 바닥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장을 하려고 밤에 무슨 일이야 거기 너 왜 그래 깜짝이야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하러 쇼타가 가는데 암전에서 밟은 거야? 밟아가지고 와. 그래서 관객분들이 엄청 웃었던 적이 한 번. 와. 소름 돋는다. 제가 던졌는데 그 끝에 맞고 떨어졌나 봐요. 진짜. 소름 돋아. 아유. 진짜. 아유. 네. 저는 항상 공연하면서 늘 다들 아시겠지만 두 분 다 배우시니까 무대 위에서 대사 까먹는 꿈꾸지 않았어요? 저 맨날 거요. 그죠? 네, 진짜 맨날 거요. 저는 참고로 이 작품에 배우로 출연 안 했는데 네. 제작으로 빠졌는데도 공연 며칠 전에 배우들이 제가 꿈을 꿨어요. 대사 네. 까먹으면 어떡하나?
배우들이 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객석에서 보고 있는데. 꿈에서요, 꿈에서. 네, 와우.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와, 저도 이렇게 꿈을 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습 때 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만약에 우리가 대사를 까먹는다. 네. 무대에서 대사를 까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 딱 했는데 야 까먹었다. 그리고 10초 흘렀어. 어. 20초 흘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정도 진짜 실제로 벌어졌어. 네. 그러면 불 켜주세요. 그래서 차렷.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임입니다. 네. 환불은 저쪽에서 나가시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 맞아요. 약속했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보고. 그럼 돌려봤었죠. 배우들은 늘 진짜 그런 너무 생각하게 되는 잘하니까. 거.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공연은 그죠? 뭐 조금씩은 있었지만 네, 큰 사고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네, 저도 그런 정말 뭐 N들이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엄청 N도 아닌데 가끔 자다가 저도 꿈에서 진짜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어버버되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또 무대 올라가면 잘 되고 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네. 진짜 맞아요. 배우님들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제 뭐 다 공연하고 있어서 네네 뭐 맞아요. 지금 지원이 형이랑 승원이 형은 지금 오즈 하고 같이 성재 배우도 하고 하고 있고 있고. 대현이도 맞아요. 이소하고 하고 있고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이제 뭐 맞아요. 다들 하고 있어서 회식설 궁금하신 분도 계시긴 하네요. 회식설 재밌게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신우는 일찍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면 낮공을 하고 저녁 공연을 보고 회식까지 가니까 몸이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맞아. 졸리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좀 많이 죄송했지만 또 다음에 또 형들이랑 시간을 맞춰서 오늘도 저희 또 이렇게 같이 네네. 또 밥도 먹을 예정이고 네,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뭐 찬란하고 찬란한 뭐 리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또 이일임 연출님, 배우 겸 연출님, 또 우리 김양성 이사님 같이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바나분들께서 뭐 찬찬을 사랑해주셨던 모든 팬분들께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이셨으면 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두 분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 또 연기도 하실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작품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신우도 저희 찬찬도 다른 배우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마지막으로 사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것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요? 두 분한테 네. 이제 뭔데 떨려요? 뭐지? 그냥 이제 이거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네네네. 저의 쇼타는 어땠는지 제가 뭐 잘한 건지 뭐 물론 두 분 다 늘 잘했어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고 잘했고 이런 부분 좋았던 것 같아 해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저도 계속 연기를 해나갈 입장으로서 네네네. 제가 뭐 어땠는지 앞으로 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저희 쇼트는 어땠는지 두 분께서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번에 신우가 이 쇼타 역을 맡았을 때 저는 터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네네네. 네. 터치를 거의 안 했고 첫 공이 올라갔고 뒤에서 한두 개 정도 메모한 적은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거. 네네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안 했어요. 네. 너무나 이 배역에 잘하고 있었고 많은 우려를 했는데 걱정과 달리 신우가 잘하고 있고 쇼타 같아 보였어요. 네. 그게 중요하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극장을 안 찾아갔습니다. 네, 모니터는 안 했고 다행입니다. 네, 저는 정말 나이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신우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사실은 우리 기존의 형들 이 연극 경력이 많은 보다는 좀 부족하긴 했지만 물론 뮤지컬도 하긴 했지만 근데 배우라는 존재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대부분 다 요즘에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신우도 잘하지만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건 이제 연기자로서 분명히 늘 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배우가 가진 매력은 그거는 본인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라는 거를 할 때도 느꼈고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그냥 쇼타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역을 잘 맡은 걸 수도 있고 글을 잘 쓴 거 연출이 아무튼 네. 그렇지만 다죠. 네. 신우의 매력은 확실히 무대에서 있었고 음. 굉장히 100점 중에 100점이었다. 아 그 감사합니다. 매력이 쇼타랑 너무나 잘 잘 맞았다. 맞았다. 아, 와. 그거는 진짜 신의 캐스팅의 한 수였다. 아 그쵸. 그거는 네. 인정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고생- 역할을 만나게 네, 돼서 너무 참 고생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진짜 다시 또 이런 작품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에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뭐- 무슨 작품 만나든 신우가 하면 다 그럴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했죠.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한 거 아닌가. 아. 재미가 없고 좀 너무 진지하게 한 거 아닌가 좀 우려를 했는데 아니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네. 아 그러면 다행이고 뭐 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공연이 정말 무사히 잘해서 정말 뭐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아마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신우 이 공연 끝 이후로 많은 또 작품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연출로서 작가로서 다시 한번 하면 돌아올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찬찬이요? 지금 찬찬 여기서 돌아오면은 지금 약속하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할 거예요? 이거 찬찬을 들으셨죠, 여러분? 다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찬찬을 저는 하면서도 좋았지만 사실 저희한테는 1번은 팬분들이잖아요.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게 좋아하셨구나. 저는 그게 너무 체감이 되니까 네. 이거는 또 하면 무조건 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언제든지 네, 하여튼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바나분들께서 오늘 너무 또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꽤 있으셨을 텐데 오늘 또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요. 사실 네. 찬찬은 이제 굿바이를 해야 될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현은 또 당장 또 힘들고 또 이게 한 2년은 걸릴 수 있으니까. 더 계속 어려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 어린 텐션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핑하세요. 해핑하세요. 안녕, 안녕. 해핑. 제가 가서 꺼야 돼. 네. 마지막 인사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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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